안녕하세요. EBS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최경석입니다. 현재 대원외고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EBS에서 했던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바로 입시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EBS 대표 진학 강사로서 입시 설명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수능과 그리고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오늘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공부법, 특히 수능에 대한 얘기는 바로 여러분들 2021 그리고 2022년도에 볼 수능입니다. 그런데 보통 수능을 11월에 보죠. 다만 예외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지금 12월에 보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내가 내년의 수능은 2021년 바로 11월에 보겠다, 혹은 내후년은 2022년 11월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유념하실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대학 생활은 수능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가죠. 그래서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수학 능력, 즉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이 있냐를 평가하는 게 바로 수학 능력 평가, 즉 수능이기 때문에 2021년의 수능을 보시게 되면 2022 수능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2022년에 보실 분들은 바로 2023 수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수능 국어는 뭐니 해도 국어를 국어답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해야지만 각 지문들이 좀 이렇게 내용들이 좀 많고 글밥도 많은데 그 내용들을 빨리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능 국어가 좀 개편됐는데 우선 독서와 문학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에 두 가지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데, 기존 수능에도 그랬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독서와 문학, 그런데 이 독서가 바로 수능에서도 소위 말하는 언어 영역 혹은 수능 국어의 킬러 문제라는 비문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과학에 대한 얘기, 기술에 대한 얘기, 경제에 대한 얘기, 미학에 대한 얘기까지 다양한 자료들이 나왔을 때 독해에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좀 팁을 드리면 바로 우리 EBS 연계교재입니다. 연계교재에서 내용 보시면 다양한 소재들에 담고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글들을 여러분들이 좀 소화해내면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1점이라도 올리고 싶다. 여기서는 사실 수능 국어에서 왕도는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수능 세대고 특히 수능 국어를 저도 좀 잘 봤었는데요. 수능 국어에서는 좀 언어적인 감각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키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토대가 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어를 국어답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출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유형의 자료 그리고 많은 유형의 글들을 좀 접하시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스포저가 많죠. 그래요. 수학은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좀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원리 이해가 핵심입니다. 그 원리 이해를 하기까지의 정말 엄청난 시간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잘 쌓아두시면 그 다음부터 문제풀이는 좀 더 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수능이 좀 바뀌어서 소위 말하는 고등수학이라는 게 있고 그 위에 수1, 그다음 수2,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골라야 됩니다. 바로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분과 적분, 미적분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기하가 있는데 여러분도 나름대로 꿈을 키우고 있을 거예요. 그 꿈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아마 해당 대학이나 희망 단과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학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는 아마 이과 쪽에서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원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인문계나 사회과학계로 간다 그러면 확률과 통계가 될 건데요. 이거 해당되는 것이 사실은 한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수학과 수학 1, 2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원리 이해가 핵심이다. 그것이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 수학을 한 1점이라 좀 더 올리고 싶다. 그러면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오답 노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답 노트에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을 정말 또박또박, 그리고 여러분이 딱 봐도 한눈에 알 수 있게 굉장히 잘 정리한 게 필요합니다. 즉 연습은 막 시커멓게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바르게 그리고 깔끔하게 쓰셔갖고 그것을 그 유형 문제가 나오면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라고 하면 사실 상대방이 얼마나 점수를 받았냐 보다는
내가 예를 들어서 50점 넘었냐 60점 넘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 공부는 유형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봤을 빈칸 추론이 있겠고요. 글의 흐름 그리고 순서를 맞추는 것, 그다음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 그런데 이런 유형들이 되려면 뭐니 해도 여전히 영어는 남의 나라 언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단어와 수거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어렸을 적부터 이것이 기본적으로 잘 돼 있으면 편하게 갈 건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단어하고 수거해야 되고 문법도 해야 되고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걸 유형별로 좀 정리해서 어디까지 왔는지를 좀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건 사실은 EBS 교재입니다. EBS 교재가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하나의 고개를 넘어갔다 혹은 내가 한 단계를 돌파했다, 이렇게 마치 게임하듯이 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유형을 쌓으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영어가 총 45문제입니다. 45문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점이라 돌리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시계를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시계를 놓고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시간, 즉 70분 동안에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연습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수능 영어에서 1점 올리는 건 다다익선입니다.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출이 충분히 여러분들의 1점을 올리는데 역할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사회탐구 영역이 여러분들 9가지가 있습니다. 그 9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시사적인 것도 있겠고 아니면 역사처럼 이야기거리도 있겠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헷갈리지 않는 걸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헷갈리고 애매한 걸 고르시면 여러분들이 점점 고난이도 문제에서 실수를 하거나 모를 수가 있다. 자신 있게 내가 이것만 암기하면 좋겠다. 역사나 지리군을. 그게 아니라 내가 글을 읽어보거나 도표나 표를 보고 나서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면 사회문화나 아니면 생활과 윤리라든가 다른 과목을 고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탐구 영역은 여러분이 좀 공부할 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고 혹은 본인이 호기심을 느끼고 있는 것들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빨리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사탐에서 여러분들이 1점이라도 건지려고 한다면 시간을 좀 역으로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영수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시간이 부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수능 감독을 가서 확인해 보면 유독 사회탐구, 수능 사탐만은 시간이 많이 남아요. 30분에 보통 한 15분에서 20분이면 다 풉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보지 않아요. 사회탐구 영역에서의 9개 과목은 의외로 모두가 굉장히 논리적인 과목들이 많습니다. 즉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떨어지거든요. 따라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3번씩 계속해서 보다 보면 명확하게 답이 여러분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30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몇 번이고 다시 보고 나서 명확한 답을 골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학 탐구하면 8개 과목이 있죠. 물리, 화학, 생명과학, 그리고 지구과학까지 뭐니 해도 과학은 원리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원리를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결국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물화생지라는 과목이 1, 2가 있는데 쉬운 과목 1을 분명히 고를 겁니다. 그 1을 골랐을 때 원리 이해를 내가 어느 시간 정도, 즉 여러분들이 3개월이나 6개월 동안에 끝낼 수 있다라는 여러분만의 플랜, 여러분만의 계획이 중요하고요. 그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재, 바로 EBS의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가 다른 영역보다 훨씬 더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과탐에서의 수능 특강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수능 특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원리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서는 빠르게 기출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과탐에서 1점이라도 건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문제풀이입니다. 특히 수학이나 혹은 공식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 문제부터 먼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들을 푸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제가 2015 교육과정 혹은 수능 시스템이 약간 바뀌었다고 하는데 변하지 않는 영역이 바로 사탐과 과탐입니다. 즉 과탐은 기존의 킬러 문제, 어려웠던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풀 때 특히 평가원, 즉 수능을 출제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수험생들은 줄여서 평가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평가원에서 냈던 6월, 9월 그리고 대순 문제 딱 여러분들 정확하게 3개년 치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9개죠. 네.
이 9개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히 1점 올리는 것이 아니라 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EBS 교재를 보시면 간단하게 두 가지가 있죠.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수능 특강이 개념편, 수능 완성이 문제편,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수능 때부터 바뀝니다. EBS 연계율 70%가 드디어 깨집니다. 그러면 50%로 낮아진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직접적인 연결이 있었는데 이 직접적 연결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 연계보다는 변형 혹은 변형이 조금 더 가서 국어처럼 소재가 바뀌는 경우도 있겠고요. 완전히 수학처럼 원리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문제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EBS 연계율이 낮아진 만큼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개념편과 문제풀이를 나눠서 두 가지를 모두 본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지금 자신의 상황에 맞게 내가 개념이 부족하다 그러면 수능 특강을, 문제가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수능 완성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선배들, 수험생들의 경험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개념은 수능 특강을 권해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흔히 수포자 혹은 영포자라고 말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학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대학은, 그리고 수능은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만큼 있냐, 이걸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중에서는 인문계 학과를 가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청소년들이 대부분 수포자입니다. 그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어와 영어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 실제로 그런 대학들이 많고요. 내가 수포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영역의 비중이 높다. 그럼 높일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여러분들이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수형 중에서 2개, 그리고 사탐이 1개 붙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잃지 않고 포부를, 그리고 희망을 살리셨으면 좋겠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자연계 학과나 혹은 대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여러분들 반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즉 수학이 굉장히 비율이 높게 가고요. 동일하게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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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이라고 하더라도 수학 비중이 35%, 즉 350점으로 늘어나게 되죠. 반대로 영어 같은 경우에서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자연계 학과를 지망하는 청소년인데 영어가 너무 안 돼, 이렇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영어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그 비율이 작은 대학이나 학과를 고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국어, 수학, 과탐의 반영이 굉장히 높을 거다, 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연계 대학 중에서 일부도 국수형 중에서 2개, 그리고 과탐이 들어가는 대학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중에서 바로 내가 좀 전공을 잘 살려서 직업을 찾는데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전문대를 가고 싶다. 요즘은 전문대라는 표현보다는 2년제 혹은 3년제 대학이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쉽게 전문대라는 표현을 쓸게요. 자, 전문대를 가고자 한다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 입장에서 선택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은 2개를 봅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과탐인데 여러분들 보통 그냥 탐구라고 하죠. 거기서 2개 영역만 잘해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심지어는 어떤 대학 중에서는 그 비율도 상당히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전문대를 노린다고 한다면 그 대학의 모집 요강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전문대 중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전문대나 학과에서는 보통 수능에서 3개 영역을 원하고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보통은 여러분들 2개 영역일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한다면 내가 아직까지는 수포자인데 혹은 영포자인데 라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걱정이 있을 것인데요. 그런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능에서의 방정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는 사실 대학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 대학의 모집 요강을 좀 더 알고 싶은데 그게 너무 어려워서 못 찾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주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이 있으면 땡땡 대학교 입학처를 치시면 됩니다. 즉 구글이나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에 땡땡 대학교 입학처 쳐셔갖고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냥 대학교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럼 이게 입학처가 어디 있지, 이렇게 하실 건데 꼭 그냥 대학교 입학처를 들어가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땡땡 대학교 들어갔는데 어디 있지라고 난감해하지 마시고 거기에 보시면 맨 위나 그 입학을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여러분들을 위한 모집 요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나 다음 구글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디가라고 한글로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사이트라고 해서 사이트가 있어요. 그 어디가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서 또 한번 눌러주시면 모집 요강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마지막 3번입니다. 이 3번이 가장 편하실 건데요. EBS 사이트를 편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EBS에서도 여러분들 우리 수능과 관련된 건 EBSI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EBSI 치시면 되고요. 바로 EBSI에 들어가시면 여러 스타 강사들이 막 있을 건데요. 그거 말고 맨 위에 입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입시만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4년제 대학 그리고 전문대학까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꼭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는요, 그 사람의 조건이나 그 사람의 환경과 전혀 무관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냥 여러분들 모두 다 똑같은 출발선에서 여러분들이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 가지시고 끝까지 마라톤과 같이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않고 확실하게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으로 생각하시고 끝까지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